동측 인면도하고 남측 인면도를 그릴 건데 가장 좋은 건 이 평면도가 있으면 가장 좋아요. 평면도를 그려놓고서 그리고 그림을 그리시면 가장 좋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연습을 한 뒤에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현재 이 도면만 보고서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가지고 작업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보시죠.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마루대선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3,900이고 여기가 4,800이죠.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된다는 뜻이네요. 자, X라인 0도 90도. 자, 이 선은 중심선입니다. 라인 타입 스케일 1대 50.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순서대로. 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3,900,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옵셋 하시면 돼요. 자, 옵셋 3,900. 그러면 여기가 마루대선이고요. 여기가 마루대선이고 다시 옵셋 3,300 왼쪽으로.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부분 지금 찾아낸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3,900 가고 여기서 다시 3,300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벽의 중심선과 이 벽의 중심선 다 찾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1,500, 그 다음 3,300. 그러면 동측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옵셋 1,500, 3,300. 자, 이렇게 중심선을 먼저 세웠습니다. 자, 중심선 전부 세워보시죠. 자, 그 다음 순서대로 잘 생각해 보세요. 복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땅을 파고 우리가 기초를 심었죠. 그 다음 테라스와 거실 높이까지 그 다음 차곡차곡 쌓았죠. 테라스 높이가 지금 계단이 2개니까 여기가 300, 그 다음에 거실이 150 더 올라가니까 450.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옵셋 300, 여기가 테라스 높이, 그 다음 150, 여기가 거실 높이. 중요한 건 거실 높이에요. 중요한 건 거실 높이입니다. 거실 높이에요. 그 다음 거실에서 반자까지가 2,400이죠. 옵셋 2,400. 그 다음 여기가 마룻대선이고 여기가 테두리보죠. 제가 테두리보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자, 다시 보시죠. 옵셋 800, 800mm, 그죠? 벽 두께 1.5배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벽 두께의 1.5배 이상. 그러니까 630mm 이상이면 돼요. 자, 그 다음 렉탱글 골뱅이 마이너스 1000, 350. 물매가 10분의 3.5입니다. 보시면 제가 여기 물매 적어놨어요. 물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X라인. 자,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 지붕의 기울기 잡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미러. 이렇게 대칭으로 잡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대칭으로 잡는 방법입니다. 여기하고 여기 높이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옳다, 어느 쪽이 틀리다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시험 볼 때 이거 둘 다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은 못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주장이냐면, 자, 여기가 단면이죠.
우리가 건물 도면을 그릴 때 주단면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주단면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단면 처리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주단면의 물매가, 여기에 물매가 전체의 물매가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쓰세요. X라인, 그 다음에 라인, 이렇게 잡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지금 물매가 어떻게 잡혔나요?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들어갔죠. 다시 볼까요? 주단면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물매를 여길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이렇게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주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주단면에 물매를, 테두리 볼을 기준 삼고 나머지는 이렇게 그냥 맞춰버리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이거 그릴 때, 얘 그릴 때 여기 800으로 줬죠. 여기를 800으로 줬죠. 여기 물매잖아요. 여기 기준이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여기 기준이 아니고 여기 기준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물매를 잡고 나머지 이렇게 꺾어버리면 지붕 라인이 완성이 되겠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건 주단면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단면에 테두리보의 기준을 놓고 지붕 라인을 잡아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럼 만약에 여기다 미러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러하면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근데 이 값이 630보다 그 이상이면 괜찮아요. 자, 치수를 재봅시다. 어떤가요? 훨씬 더 작죠. 이제 대칭해서 쓰는 건 그래서 문제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은 냅두세요. 이거 중심선으로 바꿔서 이렇게 냅둡니다. 그 다음 이제 벽체를 그려야 됩니다. 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도 자르고 다 잘라볼까요? 이렇게 다 잘라봅시다. 지붕이 이렇게 생겼네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이 부분 벽 중심선 기준으로 벽체가 오른쪽 왼쪽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옵셋 320 이렇게요. 자, 이렇게 벽체를 표시해 줍니다. 선 연장하고요. 잘라줍니다. 다시 옵셋 320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선 연장하고 색상 바꿔주고 선 연장하고요. 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처마가 들어가죠. 처마가 중심선에서 600mm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처마 나옴도 이렇게 그려봅니다. 옵셋 600mm, 중심선에서 600mm. 이렇게 중심선에서 600mm씩 끄집어냅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처마인 것을 체크해 봅니다. 자, 디스턴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m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00mm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넘어가고, 자, 필렛으로, 여긴 트림으로, 여긴 필렛으로.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시죠. 이제 처마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처마가 밑으로 얼마 내려와요? 250mm가 내려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선을 새로 그리셔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선을 그려서, 자, 이렇게 선을 그려서 옵셋 250 이렇게 내리시면 됩니다. 필렛으로 끊으시면 되겠고요. 여기 트림으로 이렇게 자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을 끝까지 이렇게 위로 올려주세요. 하얀 선. 이게 처마의 입면 모습입니다. 높이가 250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수평선을 그리냐면 여기 중심선까지, 벽면의 중심선까지 수평을 그리고 끝까지 올려버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요거 하나 그렸잖아요. 그걸 복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중심선과 지붕 라인이 교차되는 이 지점이 중심점이에요. 그럼 얘를 어디다 복사하느냐? 여기다 복사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카피 선택하고 기준 어디라고요? 지붕과 중심이 만나는 지점. 여기가 기준이 돼서 똑같이 복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붕 모습이 만나게 되고요. 자,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복사 한번 해보시죠. 자, 반대쪽도 똑같아요. 자, 라인을 끝선에 맞춰서 중심선까지 긋고 옵셋 250mm. 자, 지우고 라인. 그 다음 카피. 자,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면 이 지붕의 라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요만큼을 복사하시면 돼요. 카피. 이렇게요. 자, 다행히 얘는 지붕이 연달아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모습이 나오는 거고, 이 반대편 다시 한번 볼까요? 카피. 여기서부터 이렇게요. 여기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트림. 이렇게요. 이렇게 그려줘야 진정한 지붕의 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이 부분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1200 옵셋 1200. 자, 요 라인이죠. 라인 옵셋 300 옵셋 150. 자, 필렛.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이 아래 자르면 돼요. 이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안 보입니다. 이 안쪽으로는 안 보여요.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자, 여기 한번 표시해 보시죠.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에는 여기가 현관이에요. 여기가 현관이고 여기까지의 위치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얘는 한 1500? 네, 이렇게 1500 하고 옵셋 300 다시 150.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그 다음 필렛. 자, 트림으로.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현관이 나옵니다. 자, 현관까지. 그러면 선 정리를 하게 되면 현관은 이런 모습이고 테라스는 이런 모습이고, 자,
여기가 이제 거실 모습인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표시해 보시죠. 자, 이번에 보시면 자, 이쪽에서 보면 여기 방창 보이고 여기 현관창 보이고 그 다음 여기 방창 보이고 그죠? 자, 이 현관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건 고정창이란 말이에요. 고정창입니다. 고정창은 600mm입니다. 600mm예요. 그러니까 창문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폭은 600mm고 높이는 1200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 방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1200에 1200. 자, 보시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한가운데 라인 선을 하나 그려주고 렉탱글 골뱅이 1200, 1200 이동하기. 자, 미드 포인트 찾아서 자, 지워주고 다시 여기다 라인 그려주고 렉탱글 600, 1200 이동하기 지워주고 다시 라인 이거 카피하면 되겠네요. 자, 미드 포인트로 그러면 개구부가 3개 완성이 됐습니다. 자, 개구부 3개 완성시켜 보시죠. 이제 개구부를 만들었으니까 여기 또 창문 그려야죠. 자, 옵셋 45mm, 옵셋 60mm.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자, 확대하고 30mm씩 좌우로. 자, 트림 다시 옵셋 45mm, 다시 45mm, 옵셋 60mm, 라인 확대하고 30mm, 트림. 자, 요렇게 그려 보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다 표시해야 될 게 이런 거죠. 미드 포인트에다가 대략 60mm, 그 다음에 서클, 뭐 반지름 30mm, 폴리곤 3개. 자,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라인, 미러. 자, 이런 식으로 대칭해서 문이 열리는 방향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뭐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문이 열리는 방향 체크해 보실까요? 여기는 고정창입니다. 고정창이에요. 이 고정창을 표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선을 이렇게 그려 보시죠. 그 다음 다이나믹 텍스트를 해볼까요? 저스티피케이션. 자, 미들 가운데다 꾹 찍고, 자, 글자 높이. 자, 전산응용 건축제도에서 쓰는 글자 높이는 3mm입니다. 근데 얘 지금 축척이 50이에요. 그러니까 글자의 크기가 얼마가 돼요? 150이 되는 거죠. 자, 150. 자, 엔터. 여기다가 그냥 한 글자만 쓰시면 돼요. 이렇게 F라고. 자, 이렇게 F자를 쓰시는데, F자가 뭐예요? 픽스란 뜻이죠. 고정하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창일 경우 이렇게 F자를 쓰는데, 쓰시고서 여기 중심선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픽스창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가 해칭을 하시면 돼요. 해치. 아니, 자, 이거. 자, 해치. 이렇게 면을 찾아서 해치를 해주는데, 여긴 누구예요? 네, 일반 벽돌이죠. 자, 이렇게 일반 벽돌 해치를 해주시면 여기는 끝나게 됩니다. 자, 일반 벽돌 해치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볼까요? 옵셋 40mm, 옵셋 100mm. 자, 필렛 처리하고 트림으로 자르고. 이거 논슬립입니다. 논슬립이 뭐예요? 슬립이 미끄러지다 라는 뜻이죠? 논슬립은 미끄러지지 마세요 라는 뜻이죠? 네. 계단 끝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뭐 이렇게 붙여놓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죠? 특히 비 오는 날 많이 미끄럽잖아요. 이런 거 황동재로 해서 만들어 놓는 논슬립입니다. 제가 찾아 놨는데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계단 끝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거 논슬립이라고 합니다. 계단 끝에는 이렇게 논슬립을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40mm 밑으로 내리고 100mm 옆으로. 그 다음 필렛, 트림. 자, 매치 프로포틱스. 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논슬립까지 깔아놔야 되겠고. 아이고, 다시. 얘는 다시. 여기 빼먹은 게 있어서 회치를 지웠는데요. 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갑니다. 이거 인면으로 다시 들어가고, 렉탱글. 자, 여기 폭이 1200이죠? 1200에 밑으로 120. 그러니까 골뱅이 1200, 콤마 120. 아이고. 마이너스 120이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렉탱글 600, 콤마 마이너스 120. 여기도 마찬가지. 렉탱글 1200, 콤마 마이너스 120. 자, 요렇게요. 바로 이 부분. 바로 여기. 벽돌이 여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창대라고 합니다. 창대. 다시 말하면 비가 오면 이렇게 창대를 통해서 흘러내리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창대예요. 이 창대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창대를 표시했고, 다시 볼까요? 해치. 여기다가 해치를 주는데, 자, 얘는 어떤 걸 주냐면 유저 디파인을 주시고 70mm 간격이고 90도 회전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창대 표시가 돼요. 빗물이 방 안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쪽으로 흘러내리란 뜻인 거죠. 이게 창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창대인 거죠. 해치. 다시 한번 또 해치. 그러면 이렇게 창대 표시가 된 거고, 이렇게 창대 표시가 완성이 된 뒤에 비로소 해치를 주시면 돼요. 해치. 자, 이렇게 해서 벽돌 표시를 주는 거죠. 이렇게요. 요게 이제 이 하단부가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하단부 완성.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지붕입니다. 렉탱글 골뱅이 300,80. 이쪽은 80이고 이쪽은 6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이 꼭지점이 이 아래로 20mm만 내려가면 된다 그랬죠? 자, 그립을 클릭해서 20mm 밑으로 내리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기와장의 모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를 여기까지 이동시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는 이 지붕 라인을 60mm로 이렇게 뺍니다. 60mm예요. 60mm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랭슨이요. 자, 랭슨 델타 60mm.
클릭하면 이렇게 60mm가 나오겠죠. 이렇게 60mm를 빼고 이동하기, 끝점과 끝점을 맞추고 로테이트, 끝점 선택하고 레퍼런스, 끝점과 반대점, 그 다음에 여기 교차점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지붕의 라인이 완성됩니다. 자, 기와장이 이제 정렬됐죠?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패스 어레이요. 선택하고 엔터, 경로 클릭하고 간격은 300mm. 그러면 이렇게 지붕 라인이 완성됩니다. 맨 끝에 거 삭제. 자, 이렇게 지붕 라인 완성시켜 보시죠.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대쪽도 랭스는 델타 60mm. 그 다음 렉탱글 골뱅이 300,80. 앞쪽이 높고 뒤쪽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20mm 낮추고 이동하기, 끝점과 끝점 맞추고 로테이트, 끝점과 끝점 지정하고 레퍼런스, 끝점과 반대점 지정한 다음 교차점 클릭, 그 다음 패스 어레이 300mm 간격.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도 끝나게 됩니다. 자, 오른쪽, 왼쪽 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요 용머리 기와를 만들 건데 지금 보시면 중심의 위치가 안 나와 있잖아요. 요건 어디를 참조하냐면 바로 여기, 얘를 참조해서 그리시면 돼요. 150에 100, 그리고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이 위에다가 선을 그립니다. 일단 자, 라인, 자, 150, 그 다음 위로 100, 이렇게요. 150에 100, 그 다음 좌우로 끝점에서 110, 그 다음 위쪽 끝점에서는 130, 이렇게요. 자, 110, 130, 이렇게요. 위에 보시면 150, 100, 이렇게 T자 모양을 그리시고 각각의 끝점에서 110, 130짜리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트림으로 이렇게 지우면 모습이 완성되죠. 자, 여기까지요. 얘는 그룹.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반지름 80짜리 원 보이시죠? 요 꼭지점에서 여기까지 80mm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여기 쿼드란트 포인트까지는 160 떨어져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클에 2포인트를 씁니다. 2포인트. 첫 번째는 여기 꼭지점, 두 번째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160, 그리고 엔터. 그러면 모습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 다 잡아서 그룹.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여기 꼭지점을 클릭한 다음 여기 지붕에 여기 꼭지점 있죠? 여기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나머지는 다 트림이에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요. 그러면 지붕 모습이 이제 거의 완료됐네요. 하나만 더 그리면 됩니다. 자, 한번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바로 굴뚝이요. 자, 평면도를 다시 한번 봅시다. 평면도를 보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지붕 라인이 쭉 보이는데, 자, 요게 뭐라고요? 굴뚝이요. 요게 굴뚝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말 그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법규는 이해하는지 모르는지 그걸 자꾸 체크하는 거란 말이죠. 요즘 굴뚝이 여기 어디 있어요, 그죠? 굴뚝이 거실에 들어가야지.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넣어놓는 이유는 굴뚝을 그려서 체크해 보라는 얘기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위치를 몰라요. 다만 마룻대선 근방에 있다라는 건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적당히 잡으시면 돼요. 적당히, 여기 적당히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쪽 제일 낮은 부분에서 제일 높은 부분, 여기 높이가 1200이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건 법규로 딱 정해져 있어요. 법규로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제일 낮은 데서 제일 높은 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굴뚝이 나와서 맨 위에 이렇게 연기가 빠지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까지가 1200이 되어야 한다라고 딱 성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이거 알아 몰라?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600 얘를 600 띄우고 600 띄우고 이렇게 해요. 굴뚝은 가로 세로 폭이 600이 600입니다. 그 다음 라인 여기서부터 1200 이런 모습이 되게끔요. 그러면 이 아래쪽은 이렇게 지우고요. 이건 이제 굴뚝의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위에 이제 이렇게 굴뚝에 이제 연기 빠져나오는 요 부분이 있겠죠? 여기는 700에 100입니다. 이거, 있어요. 어딨냐면, 여기 굴뚝 그리는 방법 여기 적혀 있습니다. 난간도 있고, 여기 굴뚝 있죠? 요 부분 나와 있습니다. 자, 렉탱글, 골뱅이 700,100.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다시 한번 렉탱글 200,200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 그러면 이렇게 굴뚝 모습이 완성되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해치 벽돌 그림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동측 인면도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적당히 선을 그려서 적당히 렉탱글을 그려서 트림 하시면 돼요. 트림. 연장할 거 연장하고요. 자, 이 중심선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카피. 바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여기 반자하고 그 다음에 온돌하고 여기가 제일 중요한 선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그려진 이 중심선들 있죠. 여기 있는 이 중심선들이 제일 중요한 중심선입니다. 여기 지붕의 중심선 없죠? 지붕은 이거는 계산해서 만들어지는 거라 큰 의미는 없고 바로 테두리부하고 반자, 온돌 이렇게가 제일 중요한 선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동측 인면도는 끝납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선을 이거 그대로 옆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남측 인면을 그릴 때는 늘 이렇게 동측을 그려 놓으셔야 돼요. 근데 동측을 이렇게 다 그리느냐? 아니요. 중요 부위만 이렇게 딱 그려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니고 그냥 중심선하고 외형만 간략하게 그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 그려놔야죠. 자, 이렇게요. 여기 있는 이 중심선들을 그려야 합니다. 자, 카피. 이거 만들어진 거니까 얘를 그대로 복사하고 옵셋 3000 3900 다시 한번 3900 그러면 기본 중심선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 바로 여기가 온돌선이라 그랬죠? 이 온돌에 대한 중심선, 그 다음 이 반자에 대한 중심선, 그 다음 여기 테두리보에 대한 중심선, 얘네들이 가장 중요한 중심선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부 끌고 오셔야 돼요. 자, 라인 다 끌고 와야 됩니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다 끌고 오셔야 돼요. 얘네들이
제일 중요한 중심선들입니다. 이렇게 바둑판 무늬로 다 끌고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엔 누굴 그려요? 벽선이요. 벽선의 위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남측에서 바라보니 벽선이 여기는 왼쪽으로 가고 여기 두 개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옵셋 350, 아니 351, 320.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인면선. 자, 이렇게요. 320이죠. 전체 420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갔으니까. 자, 이렇게요. 그 다음, 위에 처마. 처마는 600이죠. 옵셋 600. 이렇게 똑같이요. 이렇게요. 벽선과 처마선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겁니다. 벽과 처마는 같은 방향이에요. 자, 트림으로 자르고, 그 다음 여기 온돌 높이 선에다가 온돌선에 선 그리고 여기 반자에다가 선 그리고, 그러면 건물의 기본 모습이 완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지붕 라인이요. 자, 지붕을 보시면 여러 가지 선들이 되게 많잖아요. 누구를 가져가느냐? 바로 여기요. 이 라인을 가져가는 겁니다. 단면도에서 보시면 선들이 많잖아요. 그죠? 어느 선을 가져가냐면 이 단면선, 이 노란색 선 있죠. 이 꼭지점을 가져가는 겁니다. 얘네들은 마감이죠. 마감은 그 현장에서 두께가 달라져요. 마감은 두께가 달라져요. 우리는 지금 마감을 여기 15, 15, 어디는 20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어떤 분의 설계를 보면 마감이 18mm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구조물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단면이 바뀌는 건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단면을 기준으로 늘 설계를 합니다. 여기도 얘가 단면이거든요. 선을 끌고 옵니다. 이렇게. 여기가 지붕의 제일 위에 라인이고, 그리고 필렛. 이렇게 끝나는 거죠. 처마까지.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아랫선 2개, 혹은 요 윗선으로 하셔도 돼요. 윗선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 아랫선으로 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인 아랫선으로 끌고 가보죠. 여기네요. 필렛. 자, 트림으로 이렇게 해서 여긴 지우시면 돼요. 처마가 이렇게 나온 거죠. 자,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요. 이런 모습입니다. 지붕이 이렇게 돌아갔네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 위에 부분 여기죠? 네, 이렇게요. 선이 이렇게 지나가네요. 이런 모습이 됐네요. 지붕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우리가 지금 선을 어딜 그렸나요? 이 아랫부분을 그렸죠. 그러니까 이 윗부분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이 높이가 250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옵셋 250. 그래서 선 연결하면 이렇게 해서 기본 구조물은 다 완성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마감 처리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자, 평면도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평면도를 보시면, 자, 여기 창문 있고, 여기 테라스하고 현관문 있고, 다시 여기 창문 있고. 일단 여기 테라스부터
체크를 해보자고요. 테라스를 보시면 중심선에 모양이 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옵셋 150 두 번 하고 제일 위에 선이 여기네요. 이렇게 맞추시고 옵셋 300mm 자 300mm씩 보시면 모습이 여기 있네요. 필렛으로 선 모양을 정리하시고 다시 필렛으로 선 모양 정리하시고 그러면 자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넌슬립 있었죠? 옵셋 100mm 아이고 100mm란다. 옵셋 40mm 자 요렇게 두 개는 자 해칭선 그러면 일단 이렇게 아랫부분은 됐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야죠. 라인 선 그리고 렉탱글 1200, 1200 이동하기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다시 자 라인 자 렉탱글 자 2400, 2400 이동하기 자,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다시 라인 자 카피 이번엔 복제하면 되죠.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자 그러면 이렇게 개구부가 완성됐고 자 이 아래 다시 1200 마이너스 120 요거 창대라고 했습니다. 요거 카피 자 이렇게 창대까지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옵셋 45mm 옵셋 60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옵셋 30mm 자 지울 거 지우고 트림 자 그 다음 다시 옆으로 가지 말고 카피 복사합시다.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새로 그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카피 그 다음 자 거실창은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2100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나눠서 그리는 방법하고 아예 그냥 통으로 하나로 그리는 방법하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자 45mm 자 다시 한번 렉탱글 미드 포인트까지 옵셋 60mm 다시 라인 옵셋 30mm 트림 그 다음 미러 자 저는 통창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구부 끝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 기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기와 그리기 있죠? 맨 아래 여기 치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라인 끝에서 여기서 지붕 끝에서 300mm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300 그리고 위쪽으로 300 그 다음에 80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300에 8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리는 건데 여기서 300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앞쪽부터 마무리해 볼까요? 자, 옵셋 100mm 이렇게 100mm요.
그 다음 자 50mm, 그 다음 160mm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필렛, 자 그리고 트림으로 끊어주시면 이렇게 앞에 용머리 기와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제가 옆에서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동측 인면도에서 보시면 이 용머리 기와 이 부분이었죠, 그죠? 얘가 반질은 80이었죠. 네. 이동해서 내려보죠. 그러면 160 딱 맞죠? 여기에요, 여기. 근데 높이가 조금 안 맞네요, 그죠? 이렇게 오뚜기 모양으로 생긴 게 바로 얘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그리고 이 동그란 부분이 누구냐면 바로 얘예요. 머릿속에 얘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미러 대칭하시면 돼요. 자, 미드 포인트에서 대칭. 반대쪽에도 있고 이 반대쪽에도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대칭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암키와하고 수키와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이거 단면도로 보시면 돼요. 바로 이 부분. 여기에요, 여기.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 보인단 말이죠. 요 라인이. 그리고 요 부분이 보이는 겁니다. 요 부분이.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위하고 요 부위가 보이는 겁니다. 이 부위를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옵셋 30mm 하나, 둘, 셋, 나머지 100mm. 자, 트림으로 끊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끊어 보시죠. 근데 여기 선이 너무 많잖아요. 두껍단 말이죠. 여기 안쪽에 있는 요 두 개의 선을 선택한 다음에 해칭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야 출력했을 때 예쁘게 나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여기다 이제 해치하고 그 다음에 굴뚝만 표현하면 돼요. 자, 굴뚝을 표현해 봅시다. 굴뚝은 여기 라인까지예요. 이렇게요. 굴뚝은 라인으로 이 지붕 끝에서 쭉 내리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아래 똑같이 이 높이는 똑같이 철근 콘크리트고 이 위로는 전부 다 적벽돌 쌓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굴뚝 아래는 철근 콘크리트고 이 굴뚝 위쪽으로는 적벽돌 쌓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얼마인지 몰라요. 적당히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 높이는 몰라요. 이해되시나요? 여기서는 내가 위치를 대충 잡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위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대충 그리시면 돼요. 높이 대충. 근데 대충이 어딨어?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서 이렇게 끌고 오면 되죠.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되죠. 자, 이해되시나요? 옆에서 이렇게 끌고 오면 되죠. 그 다음 렉탱글 700, 100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 렉탱글 200, 200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 네, 그러면 이렇게 굴뚝까지 완성이 됐네요. 나머지 이제 해칭하면 끝나게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굴뚝을 완성시켜 보시죠. 자, 해칭을 할 건데 중심선이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중심선을 프리즈 걸고 그리고 해칭하시면 해칭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자, 해치. 자, 여긴 다 벽돌이죠. 이렇게.
여긴 벽돌입니다. 벽돌 한 번에 다 해치. 자, 벽돌 해치해 보시죠. 다시 해치. 자, 여기는 유저 디파인으로. 간격은 70mm. 방향은 90도. 자, 셋 오리진으로 해서 대략 중간 위치 맞춰주고 클로즈. 다시 해치. 셋 오리진으로 중간 위치 맞춰주고 클로즈. 그러면 이렇게 적벽돌 쌓기는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해치. 여기 지붕이죠? 여기도 같이 이렇게. 근데 이 지붕은 300mm 간격입니다. 얘를 300으로. 그 다음 셋 오리진에서 미드 포인트 지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동측 인면, 남측 인면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자, 도트로 바꿉니다. 이건 2mm, 문자 3mm, 피트, 여긴 축척이 50이에요. 그리고 OK. 클로즈. 자, 문자를 써볼까요? 자, 똑같이 큐리더 씁니다. 큐리더. 세팅 들어가면 여기 리더 라인의 에로우에서 자, 도트로 바꾸시면 돼요. 나머지는 특별한 건 없고, 자, 라인. 자, 클릭하고, 자, 요만큼 빼서 엔터. 자, 이렇게 시멘트 기와 이끼, 큐리더, 자, THK 15mm 복층 유리 뭐 끼우기, 이렇게 복층 유리 끼우기. 자,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여기는 적벽돌 치장 쌓기. 이렇게요. 바닥용 자기질 타일. 그 다음 다시 한번 카피.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논슬립. 다시 한번 카피. 자, 모르타르비. WP 7. 또 마감. WP가 워터 페인트, 수성 페인트의 약자입니다. 수성 페인트, 오일 페인트, OP는 오일 페인트, WP는 수성 페인트, 워터 페인트. 이게 끝이에요. 인면도는 이게 다예요. 이거 이상 넣을 게 없어요. 자, 한번 해보시죠.